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최근에 탄핵 정권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늘 주사, 태반 주사, 감초 주사, 105개 칵테일까지 지금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각종 성형시술 지식은 물론 영양주사 지식까지 준 전문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술이나 영양주사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워진 틈을 타서 일부 병원에서는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니까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주사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건지 문제는 없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재원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심야 쿨버스 이용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운송하는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공휴일을 제외한 심야 시간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로 뽑혔는데요.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목적지도 13개 구뿐이고요. 서울시는 홍대, 종로 등을 중심으로 심야 쿨버스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야 시간에 편리한 이동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펜타토닉스의 윈터 원더랜드, 도노리 BFP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에 태반주사, 마늘주사와 같은 피부 미용, 피부 영양에 도움을 주는 주사제가 들어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를 홍보에 활용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사의 부작용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주사제 가이드라인을 부랴부랴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제는 무엇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재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면서 영양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 위험성은 그다지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마늘주사, 태반주사,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은데요. 이런 영양주사를 찾는 이유가 일단 뭘까요? 네, 진행자께서도 계속 영양주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이게 원래 허가를 받을 때, 이게 영양을 높인다, 피부 영양을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허가받을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사실은 주로 이제 간기능 허가, 태반주사 같은 경우에 간기능 개선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양과는 이렇게 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주사제들을 예.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통칭해서? 사실 통칭해서 부르기 좀 애매한데 대부분 이제 비타민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네, 비타민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태반주사 같은 경우 이제 태반 유래 추출물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또 병원들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피로 회복입니다. 예. 피로 회복에는 사실 피로 회복에도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완벽 증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오남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영양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상 그렇게 대단한 피로 회복이 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럼 미용 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가요?
네, 미용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인가요? 진짜 허가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곡 주사 같은 경우에 예.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멜라닌 색소를 좀 억제해서.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허가 외에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백반증 같이 이렇게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하얗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보죠. 일단은 가장 좀 유명해진 태반 주사 이게 뭡니까? 네, 태반 주사는 그 태반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게 사실 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일본에서 한 196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정도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간 기능 개선 그리고 이제 갱년기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이제 무슨 뭐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뭐 미용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맞았더니 뭐 괜찮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강남의 어떤 뭐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뭐 이런 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갱년기 어머님들을 위한 효도 주사다 뭐 이런 홍보 문구도 보이던데. 네, 갱년기 증상 완화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일단은 지금 뭐 돈 태반, 뭐 돼지 태반이랑 잉 태반이라고 구분을 되는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국내에서는 잉 태반, 그러니까 사람 태반으로 된 물질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 태반 그 추출물로 만든 거고요. 네, 돈 태반을 가지고 한 거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궁금증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7124번님이 태반 주사를 맞으면 헌혈하면 안 된다고 1년 동안 헌혈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맞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헌혈 금지 약물 범위 지정 고시안을 제정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는 저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정확하게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고시안을 제정했다고 한 기사는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늘 주사를 좀 알아보죠. 마늘 주사는 뭡니까? 네, 마늘 주사 일종의 그 비타민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만든 건데요. 왜 마늘 주사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맞을 때 약간 마늘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네, 마늘 냄새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이제 마늘 주사라고 이제 흔히 이제 이름이 붙은 건데 사실은 뭐 비타민 주사가 대부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 회복인데 사실은 이 피로 회복의 효과가 그렇게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만성 탈수에 있는 분들이 이 비타민 주사 같은 거를 맞고서 좀 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액 치료의 효과지 뭐 이게 비타민 주사의 효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비타민이 필요하면 굳이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자란 비타민이 있으면 그냥 먹는 걸로 충분한데 사실 그걸 주사로까지 맞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액 치료의 효과를 보려고 비타민 주사를 맞는 거죠. 비타민이 주 성분이다. 감초 주사도 그럼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다 그러니까 뭐 신데렐라 주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비타민 계열이 다 이제 주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배곡 주사나 칵테일 주사도 뭐 대부분 성능은 아까 비슷하다고 했고 배곡 주사는 단지 뭐 얼굴을 좀 하얗게 해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이 영양 주사나 비타민 주사, 뭐 영양 주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뭐 전문의 처방에 따라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쉽게 맞춰주십시오 하면은 맞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전문의들이 뭐 이렇게 만성 피로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이걸 좀 잘 환자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뭐 좀 맞는 걸 좀 처방해준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뭐 치료나 처방 자체가 아직 뭐 학회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정립된 치료법은 아니고 교과서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 그 전 주치도 뭐 그런 비타민 주사 뭐 얘기 나왔을 때 그 대통령께서 안 맞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네. 아직 학계에서는 이런 비타민 주사들, 미용 주사들의 효능이 뭐 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액 주사를 보통 우리가 뭐 몸이 피곤하거나 안 좋을 때 뭐 비타민 넣어서 맞아주세요 하면서 달라고 하는데 효과가 정확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포도당이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그냥 우리가 생리식염수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수액을 맞게 되면 이제 몸속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만성 탈수 상태가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수액 치료 효과라고 보고요. 수액 치료 효과라는 게 굉장히 좀 일시적인 거잖아요. 예. 굉장히 일시적이고 뭐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잠깐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만성 탈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물을 좀 많이 안 드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예,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제 피로가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물 그냥 마시는 거랑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네, 차이가 없죠. 그래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만 원 내고 주사 맞나? 물론 이제 조금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예. 효과가 조금 빨리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주사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한번 맞는다고 바로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를 뭐 계속 이게 보면은 보통 한 번 맞는데 몇만 원인데 이제 뭐 패키지응항해서 뭐 5번, 10번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뭐 그거 저는 일종의 뭐 그냥 상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 번 맞는다 해서 효과가 더 뭐 좋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게 의료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되는 주사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보험 가입, 의료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예. 보험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은 이걸 이제 뭐 보장해주냐 안 해주냐 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비보험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에서 이런 거를 아직 인정해줄 수가 없죠. 아직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건데 건강보험이란 거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정 안 하는 게 부작용 탓이 크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제에 따른 기본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출혈물이 뭐 잘못 찔러서 뭐 멍이 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배국 주사라는 게 이제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백반증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뭐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뭐 비타민 주사도 마찬가지고 큰 부작용은 없는데 사실 저는 부작용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오남용되고 이게 효과가 없는데 오남용되는 게 문제거든요. 효과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게 저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효과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괜히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까요?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서 맞는 분들. 네네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아하. 작년 말에도 주사제 그 전체 시장이 뭐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게 저는 뭐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독성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거 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약에 의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약의 의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존성이 있는 경우, 우리가 진짜 마약류 같은 경우, 그리고 심리적인 의존성이 있어요. 근데 심리적인 의존은 얼마든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이거 안 맞으면 또 굉장히 또 뭔가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맞으면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충분히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직 의학적으로 뭐 정해진 효능은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효과가 있죠. 뭐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갱년기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주사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영봉입니다. 한 10년 좀 지났습니다. 많이 어렵죠.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 명세, 서민, 식당 쪽이 더 어렵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수입이 조금 줄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시국이 좀 너무 다들 어수선하다고들 하니까 좀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죠. 애 엄마들 골목까지 이제 편안하게 데려다 줬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참 친절하시네요. 칭찬 들을 때 그때 보람 느끼죠. 요즘 연말이라서 모임이 많아서 저녁에는 거의 술손님인데 옛날 같지 않고 술도 좀 1차 정도로 끝내고 많이 과음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물가 연동 대비해서 택시 요금이 지금 정체된 지가 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택시 요금 조금 하루속히 좀 물가 연동 대비해서 인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급하게 말고 천천히 차간거리 여유있게 마음을 여유있게 운행한다면 저도 10년이 넘게 무사고했지만 완전 운전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기사들 입장에서는 항상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이 제일 바라는 거고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 운행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안정돼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영복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를 벌써 10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만큼 수입이 많지가 않고 좀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연말에는 회식들 많이 하시고 택시도 많이 이용하시는 때인데 옛날 같지 않게 좀 손님들이 만취하신 분은 없나 봐요. 경제도 좀 많이 침체가 돼 있고 김영란법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택시 요금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나라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건강이 우선인데도 나라가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왠지 좀 몸이 찌뿌둥한 느낌들 많이 받으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앞으로 더 나아지길 우리 모두 바라보겠습니다. 김영봉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리틀 리버 밴드의 레미니싱 듣고 와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 소식 차례로 들어봅니다. 올뉴 말리부가 자신있게 선보이는 말리부 프로미스 프로그램.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까지 놀라운 혜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출고 고객 대상, 제휴할부 이용, 탁송료 등 제반 수수료 고객 부담,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입니다. 경기도로 가보죠. 이응범 안전기획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9월에 경주에서 규모 5점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진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을 내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방제 3+ 플랜으로 이름 붙인 이번 경기도 지진 방제 대책은 민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지진 72시간 생존 계획을 추진합니다. 6,400명 이상이 사망한 95년 일본 고베 지진 발생 당시 구조대에 구출받은 사람 1.7%에 불과했습니다. 90% 이상이 본인과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도움으로 구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진 대응 선진국인 일본도 대형 지진 발생 시 3일 동안은 구조 활동 정상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구조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72시간 동안은 구조요원의 도움 없이도 도민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72시간이면 3일이죠. 3일 동안 네네. 어떻게 버텨낼지 72시간 생존 계획에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먼저 곧 도민 스스로 72시간 생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예. 재난 발생 시 사고 예방과 구조활동 협조만 명시되어 있는 현행법의 개인의 의무 항목에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국민안전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 주식회사와 협의해 경기도 비상물품 세트를 제작하여 각 가정과 개인이 구입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연재해, 생활안전 재난 등 각 상황별 35개 재난 유형의 대처 요령을 담은 재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별로 복구 장비와 구호 물품을 비축할 보관 창고 170개소를 마련하고 중장비 운전사, 건설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자율 방재단도 구성하겠습니다. 예. 3일 사이에 만약에 도로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3일 동안 구조 당국이 좀 길을 트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동안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경기도는 이 전국 최초로 또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광역 방재 활동 거점 비축센터를 구축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광역 방재 활동 거점 비축센터는 전국 최초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의 대규모 방재 활동 중앙 기지 및 방재 창고로 도내 동남북 권역별 1개소씩 총 3개소에 34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이 센터에는 대량의 최신 구호물품, 방재 복구 장비, 구조 장비 등이 사전에 확보 관리되고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으로 신속하게 분배 운송하는 중개 거점 역할도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재난안전 체험관과 병행 건축하여 다수 도민의 센터 견학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도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도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경기도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네네. 지진 재난안전 문자 같은 경보 시스템에 대한 네네네. 지적도 많았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어떤 네네. 건가요? 저희 도에서 추진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발령된 지진 정보를 소방서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 경보 장치를 통해서 도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지진 규모에 따른 지진 대피 요령을 방송하는 장치입니다. 예. 지진파가 도착하기 전 경보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평상시에는 훈련용으로 사용합니다. 기상청은 현재 50초인 지진 경보 발령 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줄일 계획으로 있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연계하면 지진 발생 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질 건가요? 예, 일단 2017년 4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부와 17개 소방서 등 18개소에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예. 2017년까지 시범 운영하여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 지진 관련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하셨을 거고요. 네네. 이 당국 관계자로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점들을 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겠어요? 네네. 그 지진은 개인 혼자 극복할 수 없는 대형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 지자체가 함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72시간 생존 전략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철저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응범 재난안전본부의 안전기획과정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들어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목동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인천시 의회가 정부의 학교 신설 정책과 관련해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2016년도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올해에는 서구 경서동에 있는 봉화초등학교를 청라국제도시로, 남구 숭이동 용정초등학교를 남동구 서창직으로 각각 옮기는 인천시 교육청 계획에 대해 이들 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인천시의회는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올 7월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로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인천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교육부는 학교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학교 신설을 적극 억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 학생 이동이 심한 인천은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은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중인 도시에 적용돼야 한다며, 인천의 경우 개발지구 단위로 학교 신설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인천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인데요. 예.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 같은 정책이 사실상 학교 총량제와 같은 규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인천은 개발 사업이 많은 도시인데요. 2028년까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예상 물량은 76개 교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설립 승인 기준을 인천에 적용하면 구도심 지역에 있는 76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섬 지역의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하다 보니 도심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 위해 섬을 떠나거나 다른 섬에 있는 학교까지 먼 길을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정책을 그냥 획일적으로 뭐 그 도시의 특성을 살피지 않고서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반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구도심 주민들은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곧 마을이 사라진다며 학교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구도심을 보면 도시가 낙후되면서 사람이 떠나고 이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 건데요. 학교마저 빠져나가면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요. 학교도 없는 마을로 이사 올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 이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을별로 특성에 따라서 학교도 없고 또 이런 인구 감소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군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포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천도 안전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유종복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 건데요. 상황 총괄반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활동과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아직 인천에선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운영하는 강화군, 남동구, 계양구, 서구, 거점 소독시설 5곳을 다른 주요 지점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예. 자, 우리 주변에 이제 결혼 이민자 또 다문화 가족이 많은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그런 관련 인터뷰를 다룬 적이 있고요. 인천시가 다문화 가족 등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요? 인천 지역 다문화 가족은 약 3만 명,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는 9만 명에 달합니다. 예. 인천시는 내년부터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진 다문화 가족 아동의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시는 다문화 가족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내년에 처음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구가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행사를 연 적은 있어도 인천시가 인천 지역 다문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건 처음입니다. 결혼 이민자 관광 통역사 육성, 다문화 가족 이해 동반 체험 등 다문화 가족 관련 지역 특화형 사업도 확대됩니다. 예. 인천시는 위기 가정에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결혼 이민자의 검정고시 합격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인천에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인력을 늘리고 업무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의 청취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셀린 디온의 I knew I loved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